자,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유용한 플롯 라이브러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matplot librar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matplot library는 플로팅 라이브러리이고요. 이 matplo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쉬운 일은 더 쉽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또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고요. 단지 그 몇 줄 만에 그 코드를 가지고서 그림도 그리고 히스토그램, 파워 스펙트럼, 막대 차트, 오류 차트, 스캐터 플롯 등등 다양한 플로팅이 가능해집니다. 그 자세한 라이브러리 설명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섹션에서는 그 MATLAB과 유사한 플로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matplotlib.pyplot 그 matplot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pyplot 섭 모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팅 관련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플롯 기능을 사용하면 2차원 데이터, 2D 데이터를 플로팅 할 수 있는데 다음에 간단한 예를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numpy로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numpy를 임포트하고요. 그리고 플로팅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기 위해서 matplotlib.pyplot 그 matplotlib 안에 sub 라이브러리로 pyplot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겁니다. as plt 너무 기니까요. plt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데이터를 가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x라는 변수에다가 np.arrange 시작점은 0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점은 3 곱하기 np.pi 즉 numpy에서 제공되는 상수값 중에 하나가 파이 값이 있는데요. 3.14159265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의 한 3배 정도만 3파이를 사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0부터 3파이까지 한 0.1 간격으로 섭샘플링을 이제 샘플링을 하는 그러한 자료를 x에다 넣어 놓고요. y는 해당하는 그 레디언 값 0부터 3파이에 해당되는 레디언 값을 넣었을 때 사인 함수의 값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부터 3파이에 해당되는 사인 값을 플로팅을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plt.plot 플롯하고서 x좌표 값, y좌표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완성된 후에 plt show 가로 열고 닫고 해주면 이제 이 내용이 플로팅이 됩니다. 다음처럼 플로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을 조금만 하면요, 한 번에 여러 줄을 쉽게 그릴 수 있고 또 제목도 넣을 수 있고요, 범례 그리고 축 레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학습하면 조금 학습 효과가 좀 뛰어나니까요. 임포트 numpy를 임포트하고 np로 임포트하고요. 임포트 matplotlib.pyplot matplotlib의 pyplot을 plt로 우리가 임포트하고서요. 이제 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아까 만든 거랑 똑같은 거를 또 만듭시다. x는 numpy에서 제공되는 a range를 사용할 건데 0부터 시작해서 3파이까지 3 곱하기 np.pi 그리고 0.1 간격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 y는 두 개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y 사인 값을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고요. y 사인은 np.sim sin
x, y의 코사인 값도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cos x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한번 계산해 본 거고요. 이 두 개의 그 값을 그래프 형태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plt.plot이라고 하고 그 그림을 그릴 그 좌표값 x좌표 y좌표를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x, sin 그러니까 y sin 밑줄 sin 그렇죠? sin 그래프를 그리고 또 plt.plot 추가로 x, y 코사인 그리고요. 역시 plt에다가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x 레이블 x 레이블 x axis 레이블이라고 그냥 정직하게 한번 써줘 보고요. 그리고 plot plt y 레이블 y 레이블도 y axis 레이블이라고 써주죠. 그리고 타이틀은 plt.title 뭐라고 쓸까요? sin and cosine using pyplot 모듈을 써서 사인과 코사인을 한번 그려봤다라는 의미로 이런 타이틀 한번 써줘 보고요.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레전드를 넣어주면은 구분이 명확히 되겠죠. 근데 이때 그 레전드에 들어가는 그 값은 이 리스트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전드 값은 sign이라는 문자열로 주고요. 두 번째 레전드 값은 표시할 때 코사인이라는 레전드 값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이제 다 완성됐으니까 실질적인 출력은 plt show 해서 엔터 치면 바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린 사인 커브와 그죠? 코사인 커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렌지 디폴트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컬러가 먼저 파란색, 그 다음 오렌지 컬러로 주고 있네요. 그죠? 레전드는 적당히 이 왼쪽 아래에 놓이고요. 수평축, 수직축, 그리고 타이틀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쉽게 잘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 링크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그 플롯이라는 특히 그 파이플롯에서 제공되는 플롯이라는 모듈 그 메소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ubplots라는 그 메소드 또는 모듈을 사용해서 플로팅을 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일한 플롯이라 할지라도 subplot이라는 걸 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또 유용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XY 그 사인 코사인 값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림만 그려 볼게요. 그 서플롯이라는 그 모듈은 핸들러를 받아서 쓰는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fig, ax equal plt.sub plots 가로 닫고 즉 서플롯이라는 그 이름의 그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그 서플롯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fig와 그리고 ax 이 두 개의 핸들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 내용은 여기 ax라는 그 핸들러에다가 그 프로퍼티 값으로 또는 메소드 값으로 메소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ax.plot 한 다음에 데이터 값을 여기 써주면 됩니다. 이때 데이터 값은 그 x 값과 그 사용되는 y 값 모두 다
적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x와 y 밑줄 사인과 y 밑줄 코사인 이 세 개의 값을 한꺼번에 다 출력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x에 점 한 다음에 set title 이름이 이번엔 set title이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아까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은 sin and cosine 이번엔 using 파이플롯에서 제공되는 subplot subplots라는 걸 썼다고 좀 설명을 써주고요. 그 x축과 y축 레이블도 똑같은 방식으로 ax.set xlab 라벨 그죠? 레이블 axis 라벨 그리고 ax.set 밑줄 y 레이블 다음에 y axis 레이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넣는 것도 동일합니다. 레전드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방식이 AX에 넣는 거고요. 레전드라고 써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 아규먼트는 똑같이 리스트로 작성해 줍니다. 첫 번째 레전드는 sign이라는 문자열로 두 번째 레전드는 코사인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완성된 거는 plt 그 show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plt show를 실행시키면 그림이 실행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스펠링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옵스. 그 x와 y를 계속 써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x를 빼먹었네요. 컨트롤 shift 엔터. 이제 됐네요. 그죠?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롯 할 때 xy를 그 나란히 계속 나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그림이 그려졌는데 방식만 달라진 겁니다. 다른 subplot라는 메소드를 쓴 거고요. 앞에서는 그냥 plot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sub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플로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내용은 달라요. subplot는 그냥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쓰는 방식이고요. subplot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그 여러 개의 작은 그림을 그 배열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임포트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우리가 사용할 numpy는 배열을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포트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임포트 met plot lib pyplot 그렇게 해주고요. as plt 그리고 그거를 간단하게 plt라는 그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x와 y 값을 배열 형태로 또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니까요. x 다시 한번 정의할까요? npa arrange 0부터 시작해서 3파이까지 3 곱하기 np.py 그리고 0.1 간격으로 샘플링 해놓고요. y sign은 numpy에서 제공되는 sin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x에 대해서 y cosine은 np 모듈에서 제공되는 cosine 모든 x에 대해서 역시 계산을 해 놓으면 되고요. 자, 이번엔 subplot을 할 건데요. subplot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plt에 있는 sub 모듈인데요. subplot s가 안 붙습니다. 여기에는 subplot 다음에 예를 들면 2, 1, 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두 숫자는요
작은 그림들의 배열의 그 디멘전을 얘기합니다. 즉 2 by 1, 즉 이게 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 행이죠, 행. 두 개의 행으로 구성된 하나의 열로 나타낸,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사실은 2 by 1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결국 두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두 개를 위아래 나란히 그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라는 것을 여기 표현해 주는 게 지금 subplot 2, 1, 1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그리는 방식은 plt.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롯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x와 y 사인을 그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 하나가 그려졌으니까 여기다 plt.title 타이틀 해가지고 우리가 사인이라고 한번 써줘보고요. 자, 하나가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plt.subplot 다시 또 이걸 부르는데 2, 1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 by 1인데 두 번째 그림이라는 뜻으로 두 번째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방식은 똑같아요. plt.plot x와 그 y 코사인을 여기서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 타이틀을 우리가 주면은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는 단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plt.show 해주면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썼네요. plt.show죠. 죄송합니다.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데 이 부분은 그냥 워닝 사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몇 가지 그러한 워닝인데 엑시스를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좀 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Shift Enter 치면은 리프레시 되면 그 워닝은 사라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두 개를 이렇게 그 위아래 나란히 그리는 방식을 이런 subplot이라는 그 sub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서플롯의 활용을 조금 더 그 공부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평으로 나란히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을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역시 시작부터 임포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임포트 numpy as np 임포트 matplotlib.py plot as plt 이렇게 shorthand representation을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그 아까 했던 그 subplot라는 방식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역시 그 subplot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플롯의 그 또 다른 방식이 subplot이었듯이 subplot의 또 다른 방식으로 subplot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효과를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subplot는 이렇게 합니다. 역시 핸들러를 받아내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그 fig, axex, axis라고 이번에 할게요. 왜냐면 여러 개를 받아낼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어레이로 받아내는데 plt.subplots subplot라는 이런 그 모듈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nrows 행이 몇 개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행은 한 개다. 그리고 ncols columns 3개. 이번에는 수평으로 3개 나란히 그림을 한번 서플롯을 그려볼 거기 때문에 1 by 3 이런 형태로 되고요. fig size라는 그러한 그 변수에다가 아규먼트에다가 우리가 튜플 형태로 그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12,4 하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길이가 12, 그리고 아마 센티미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버티컬하겐 4cm 정도의
길이를 갖는 그러한 그림으로 여기에 세 개의 그림을 그 안에 그려놓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사용할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Py를 써서 만들 건데요. x는 np. linspace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시작점의 값과 마지막 라스트 포인트의 값, 그리고 그 사이를 몇 개로 샘플링 하겠느냐, 즉 10개로 샘플링. 그러니까 0부터 5까지를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등 간격으로 샘플링된 그러한 값을, 그러니까 아마 0.5씩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값을 플로팅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플로팅 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AXES 이러한 핸들러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AX로 우리가 핸들러를 받은 다음에 요 AX에다가 플롯, set 타이틀 뭐 이런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서플로츠에서 nrow와 ncolumn을 1,3로 줬다는 얘기는 3개의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 핸들러도 사실은 어레이 형태로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레이는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롯을 할 건데 두 개를 그릴 겁니다.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x 좌표는 x, 그리고 y 좌표는 x의 제곱값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요. 또 x 좌표는 x, 그리고 y 좌표는 x의 세제곱값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타이틀을 넣어줄 수 있었죠. 똑같이 핸들러는 쓰고요. set 밑줄 타이틀 이렇게 주는 거였죠. 여기다가는 무슨 말을 좀 써주면 좋겠죠. default axis ranges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줘 보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사실은 여기서 완성된 겁니다. 이미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AXES axis 1 인덱스 1에다가 역시 플롯을 해주는데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의 제곱, x의 3제곱, 그리고 같은 그 그림에다가 축과 제목을 좀 써줄 수 있으면 좋죠. 이 엑시스는 AXIS죠. 그러니까 축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내용을 축 이름을 좀 타이트라는 의미로 타이트하게 써줬다는 말을 쓰고요. 엑시스 1에다가 이번에는 격자를 한번 그 안에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를 넣는 겁니다. 그리드라는 메소드만 호출하면 되고요. 타이틀도 넣어주면 좋겠죠. set 타이틀 타이트 AXEXis라는 이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써요?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엑시스의 인덱스 2에 해당되는 게 세 번째 그림이죠. 역시 여기도 똑같은 그래프는 그릴게요. x의 제곱과 x의 3승을 세제곱 그림을 그려주고, 이번에는 축을 조금 변화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의 길이를 바꿀 수가 있는데 set x 리미트 x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시작점과 끝점을 리스트로 주면 됩니다. 2부터 5까지. x가 사실은 0부터 5까지인데요. 그죠? 그것을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조금 앞쪽을 좀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정도의 x축 값으로. 그리고 엑시스 똑같이 또 이번에는 y 림을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를. y 값도 굉장히 5의 3승이니까 125인가요? 5의 3승은. 그리고 5의 제곱은 25까지. 그쵸? 그런데 이것을 0부터 한 60까지만 좀 두 번째 그래프는 좀 잘리겠네요. 첫 번째 그래프는 다 표현될 거고요. 그런 레인지를 좀 조절할 수 있고요.
표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set title로 원하는 말을 좀 쓸까요? custom axis range 축 대역의 그 조정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plt.show Shift 엔터 치고 plor이라고 잘못 썼네요. plot로 바꿔서 다시 출력해 보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잠깐만요. 아까 그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던 것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여기 보면은 서플러스에서 행 하나, 컬럼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온 거고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그리드가 들어간 거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 y range를 0부터 60으로 잘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x 축도 2.0부터 5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의 일부분만 그래프에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그 메소드가 여기 제공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